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6일입니다. 정치를 평가할 때 최고 점수를 받는 사람들은 좋은 제도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만든 건 아니지만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국가 이념으로 채택한 이승만 대통령, 또는 농지개혁을 한 이승만 대통령, 교육개혁을 통해서 남자 여자 구별 없이 의무교육을 받도록 한 이승만 대통령,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을 만든 이승만 대통령, 다 이 좋은 제도를 만든 분들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수많은 제도를 만들었죠. 의료보험이라든지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또는 이 4대강에 10개가 넘는 댐을 만들어서 물 부족 사태가 없도록 만들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오랫동안 존경을 받습니다. 존경을 또 해야 되죠, 사실은. 근데 반대로 가장 나쁜 정치인은 좋은 제도를 부수는 자입니다. 바로 문재인 같은 사람이죠. 우리가 발전시킨 원자력 발전이란 이 제도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문명건설이었습니다. 이걸 허황된 논리로서 탈원전 정책을 펴가지고 원전 생태계에 멍이 들도록 한 자. 또 있죠. 윤석열 대통령. 잘 돌아가는 K의료를 무슨 생각인지 뒤흔들어가지고 의료 대란으로 몰고 가고,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지금 거의 멍이 들도록 지금 공격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처럼 제도 파괴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여러 개 모여야 그 나라가 튼튼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제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관리하면서부터 한국에서는 부정선거 시비가 없어졌습니다. 그 역사가 오래됩니다. 1963년부터 선관위가 대통령 선거와 총선거 등을 관리하면서부터 뭐 사소한 착오나 이런 거는 있지만은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없었고, 그것으로 해서 한국은 적어도 공정한 선거를 하는 나라다 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이게 바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2020년 이후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의 선거 관리 제도는 저 어디 아프리카나 뭐 남미, 베네수엘라처럼 믿을 수 없다, 부정선거를 자행한다, 이렇게 지금 계속 떠들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좋은 제도, 공명선거라는 좋은 제도에 흠집을 내고 칼질을 하는, 이것도 일종의 문명 파괴입니다. 오죽하면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세 사람을 경찰에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민경욱, 공병호, 그리고 놀랍게도 황교안, 이 세 사람이 계속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면서 사전투표를 방해한다 해가지고 선거법상의 선거자유방해죄 고소를 했는데, 물론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게 세 사람이 주장하는 게 옳았다가 아니라 이걸 형사처벌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었죠. 근데 황교안 씨는 그 뒤에도 계속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는 페이스북에 베네수엘라 부정선거 상황을 언급하면서 요즘은 부정선거가 전 세계적 유행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정선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여전히 부정선거로 의원 자리를 꿰찬 가짜들이 국회에 들어앉아 있다. 이들은 완장차고 활개치며 입법 독재를 하며 탄핵 나팔을 불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즉시 수사기관에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더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하필 베네수엘라 부정선거와 한국을 왜 비교합니까? 베네수엘라 부정선거는
이거는 정말 날강도식이거든요. 이번에 마두로 현직 대통령이 사실은 투표에서 졌어요. 한 6대3 정도로 압도적으로 졌는데 이걸 조작을 해가지고 51% 득표로 이겼다고 발표한 겁니다. 국제사회가 다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필 왜 베네수엘라와 한국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런 주장을 펴는 겁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로 의원 자리를 꿰찬 가짜들이 국회에서 설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아니라 이름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할 것 같으면 누구는 부정선거로 당선되었으니까 앞으로 가짜로 부르겠다. 그럴 용기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 이렇게 되면은 만약 황교안 씨의 주장을 누가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 알리면은 한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사람이 한국에는 부정선거가 만연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부정선거로 당선되어가지고 국회를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대한민국에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황교안 전 총리는 이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갈 수 있겠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만 바꾸면 된다. 국회는 영혼이 없는 것 같다. 어떻게 민주당의 독주를 막겠나? 저들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민주당이나 가짜 의원들이 하는 짓을 한번 보시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국회의원들이 못하면 우리 시민들이라도 나서 막아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아니면 누가 부정선거를 막아내겠나?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이어서 지난 4월 총선 직전에 사전투표소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했던 유튜브 한모 씨의 보석 석방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또 자랑을 합니다. 한동지가 석방이 됐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이다. 재판장에서 제가 재판장에게 설명을 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됐다. 이런 일이 이어지면서 부정선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계속 싸우면서 변하고 있다. 부정선거로 고소고발전을 이어오고 있다. 금경이 대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금경을 고소고발에 압박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 일어나야 한다. 국민들이 더 많이 부정선거를 알게 되어야 한다. 함께 싸우고 부정선거를 막아서 자유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워나가는 일을 함께 하자. 아니,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게 터무니없는 선거론을 가지고 국민들을 오염시키는 게 이게 자유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겁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1%만 돼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마 상당수가 여기에 속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건전한 시민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부정선거 음모론에 속는 사람을 더 많이 만들겠다고 지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도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듯한데, 그렇다면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덮어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과 선관위를 황교안 씨가 고발했는지가 궁금하네요. 선관위는 지난 총선 때는 개표 과정에 사람이 표를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수기의 집계를 한 번 더 검증하도록 했는데 그 결과는 2,800만이 넘는 표가 단 한 표의 착오도 없이 개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검표는 할 필요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여기 아마 수십억이 날아갔을 겁니다. 그래도 황교안 씨는 부정선거를 주장합니다.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를 하는 나라라면은 베네수엘라 같은 독재국가고 금융시장에서 국가 신인도도 떨어질 것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사람이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를 용인하는 나라라고 악선전하고 있으니 참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보수를 자처하고 있으니 새삼 이준석 의원이 고맙게 여겨집니다. 정치권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거의 다 넘어간 건 아니지만은 특히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욕을 하니까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부터 줄기차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싸웠던 사람이 이준석 의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준석 의원이 있는 거예요. 2022년 7월 29일 이준석, 당신은 국민의힘 대표인데, 그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 짤막하지만은 바로 황교안에 대한 멋진 답장이 될 겁니다.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2년간 보수 진영에 미친 해악이 오늘로 종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돈벌이에 미쳐서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내부 총질을 했던 유튜브들에 현혹되었던 많은 분들이 이제 이성을 되찾았으면 합니다. 항상 남을 지목하고 까내렸지만 당신들이 오히려 보수 몰락을 위해 뛰던 내부 총질러였고 스파이였고 프락지였던 겁니다. 이런 것 하나 초반에 정리하지 못하고 2년을 끌어온 게 보수 진영의 역량이었습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만든 당신들만의 우물한 작은 세계 속에서 국가 대소사를 논했으니 연전연패했던 겁니다. 그 연전연패의 과거로 되돌아가지 맙시다. 아주 폐부를 찌르는 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부 총질러, 스파이, 프락지, 우물한 개구리 의 범주 안에 불행하게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얼굴을 들 수 없다 이겁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줄기차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민주당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보수를 존경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아무리 적이라도 적으로부터 경멸을 받으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